자, 그렇다면 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재정 확보, 배분,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군 네이버스의 후원 사업은 사실 경쟁 NGO 단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 월드비전과 같이 후원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함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계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극대화된 사업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에 따른 후원 종류 또한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식수 캠페인인 그 굿워터 프로젝트라든지 국내 위기 가정 지원 캠페인인 미소천사 제우의 이야기 등 여러 캠페인과 연예인, 기업, 스포츠 선수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자,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이 표기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산의 그 표기 방식을 보면 이 표기 방식이 품목별 예산 표기 방법이 사용되어지는데, 품목별 예산 방법이란 당해에 계획된 총 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간의 총 영역과 돈의 액수를 단순하게 목록화한 것으로 간편하고 비용을 조절할 수는 있으나 세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 공급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과 행정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사업비로 62억 5,100 625억 정도가 지출된다라고 적혀 있지만 세부적 사업으로 국내 복지사업, 국내 아동 권리 지원 사업, 사회개발 교육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 아래에 있는 진행 프로그램, 예를 들어 국내 아동 권리 지원 사업,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의 프로그램인 대국민 아동 권리 인식 증진 및 정책 제안 캠페인 사업의 프로그램의 비용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정기적인 이 회비로 인해서 얻는 수입이 전체의 67.9%나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튼튼한 재원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 관리가 소홀해지면 재원 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얻지 못하고 회원과 후원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비영리 단체에 있어서 신뢰는 가장 큰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호 사업과 권리 지원 사업 등 많은 재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사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사단법인에서는 해외 아동 권리 지원 사업, 국내에서는 아동 권리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사업에 많은 재원이 쏟아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구호 사업이나 봉사, 기술, 복지관 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시한 국제교류 사업 같은 문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따라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특성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네럴리스트들을 더 선호하는 환경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화재단에만 의존하는 건 NGO 단체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NGO이자 국내 최초 포괄적 협의 지위를 인정받은 단체로서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선행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대안이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재원 조달을 위한 신뢰 회복으로 첫 번째, 성과주의 예산 표기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 표기 방식은
사업계획을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사업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표기하여서 편성하는 예산 표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고의 원칙을 적용해서 통제체계의 보고에 규정을 두어서 어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작성하여서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사업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최초 NGO이자 국내 최초 포괄적 협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 굿네이버스는 세워진 설립 취지에 따라 국제 구호 사업과 아동 권리 지원 사업 등의 많은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 문화 교류나 문화 복지 사업에 관하여는 대기업 또는 문화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방대한 분량들을 좀 더 명확한 과학적 관리론 방식의 조직 구조 형태로 변형시킴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간 네트워킹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문화 교류 간 필요한 인적 자원에 관해서 제너럴리스트들을 발굴, 개발, 기부할 수 있는 재능 관련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기업이나 문화재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일상의 문화 교류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정보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 분석인데요. 정보 시스템의 클라이언트, 조직, 수행 성과,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국내 결과 보고의 사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표적 사례를 하나 가지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국내 결과 이미 작년에 이루어진 것 중에 건우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라고 하는 그 위기 가정에 있는 아이를 그 집을 이사해주는 그 캠페인을 보게 됐는데, 이 국내 결과 보고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사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전 집들을 사진을 통해서 게시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간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안전한 집으로 이사한 건우, 이 건우에게 어떤 물품들이 제공이 됐고 어떤 물품들이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집으로 이사하며 그 집에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이사시켜 주었는지,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중간 보고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를 또한 같이 올려서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지원이 필요한 이 우선순위들을 논의를 해서 이 아이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을 설정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 사례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이 서비스 전달을 각 후원자와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관리를 통한 전달 시스템이 표방되었을까? 굿네이버스가 주장하는 3대 사업 추진 방향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사업 추진 방향성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동 권리 보호 CR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UN 아동 권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을 원칙으로 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인데 굿네이버스는 사업이 수행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끌어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서 자원봉사자 또는 파트너 및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직화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권리 옹호와 사회 교육인데요. 굿네이버스는 정부나 대중을 향하여 시민사회 교육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 대정부 사업, 세미나 등의 권리 옹호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 민간 부분을 구분하여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부 간 그리고 비정부 간 기구의 관계로 한번 나눠보았는데, 먼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정부 간 기구와의 관계는 첫 번째 유엔과의 관계입니다. 유엔과의 관계는 포괄적 협의 지위를 이전에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새천년 개발 목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2000년에 세계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하여서 8개 이행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 바로 이 새천년 개발 목표상입니다. 네,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코이카인데요.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관계인데, 이 코이카와는 사업 추진의 기본 계획들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협력 사원을 보완하고 현지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집중해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 등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다음 지원 예산 증액 및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최빈국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를 강화했고 NGO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했어요. 그리고 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ODA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했습니다. 이것은 NGO의 개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지원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민간 부분으로는 두 단체와 또 관계를 맺었는데, 첫 번째 해원협, 한국해외원조단체 협의회입니다. 이 해원협은 세계 여러 분쟁 지역과 기근 지역에서 긴급 구호 및 개발원 조사업을 하는 한국 개발 NGO의 협의체입니다. 본 회의는 해외 원조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회원 단체 강의 정보 공유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국제 협력 사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소인데요.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NGO Security Office이라 그래서 안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NGO의 치안을 담당하는 NGO 단체입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NGO로부터 정보를 모아 매주 보고서를 만들고요. NGO들은 구호 활동에 나서기 전에 안소를 통해서 지역 정보를 얻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헤라시나 칸다히르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유엔이나 현지 정부, 현지 NGO인 안소로부터 제공받아서 분석하며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현지인 운전기사를 주기적으로 안소에 보내서 운전 시 피해야 하는 도로, 테러 발생 때의 행동 조치 등을 교육시키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오후 8시 이전에 무조건 귀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안전규칙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국내 사업장으로는 총 전국의 44개 지부를 통한 전문 사회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대 피해 아동 전문 복지 사업으로 총 21곳의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그 다음에 17곳의 학대 피해 아동 그룹홈 등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아주 좋은 이웃 심리 치유센터를 운영하여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빈곤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은 그 희망 나눔 학교 방학 교실이라 그래서 방학 기간 중에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며 점심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학습 지도, 특별 활동, 문화 체험,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지원 센터를 또한 진행을 하는데 굿네이버스 전국 16개 아동권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인력들이 이용되는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20세 이상의 대학생 및 정기회원, 회원의 가족 등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서 충원합니다. 보통 굿네이버스는 대학생들이 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 교육에는 지역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르지만 많은 지부에서 주부 권리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강사는 정기적인 활동을 주로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장들의 경우에 대학생과 주부 권리 강사에 비해서 불규칙하게 활동하는 비정기 활동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편익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용이 효과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네. 굿네이버스는 국내 복지 사업과 전문 복지 사업과 해외 구호 사업, 해외 개발 교육 사업, 대북 지원 사업, 긴급 구호 사업 등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전달 체계는 약간씩 다른데요. 첫 번째로 국내 전문 복지 사업과 사회 교육 개발 사업은 본부와 지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굿네이버스 본부와 중앙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본부로 두고 각 지역에 44개의 지부를 설치하여서 본부와 지부와의 상호 호혜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넘어가서 대북 지원 사업 및 긴급 구호 사업은요, 주로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북 지원 사업은 북한 내부에 지부를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굿네이버스 전달 체계는 사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인력들이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사실 이 인력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 담당자들이 평가한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한계에는 자원봉사자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자신의 스펙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시간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오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책임감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자신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 경우 활동하는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달성하고 가거나 책임감 있게 업무를 대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달성하지도 않고 자신이 요구한 시간이 되면 책임감 없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력들이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교육은 하고 있으나 많이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과 더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관과 구성원,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겁니다. 기관과 구성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대학생 동아리입니다. 대학생 동아리는 학교에서 굿 네이버스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기관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고 활동 외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같이 하는 자원봉사자들과도 친목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자 서로서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즉 담당자들은요. 자원봉사를 할 때 남을 도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해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굿 네이버스가 NGO 기관이긴 하지만 후원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마다 자원봉사자 수가 정해져 있고 짧게는 1주에서 3주 동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보다는 예산의 책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적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인간관계론적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고 부딪히는 난관들이 존재하지만 자원봉사자는 기관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지는 모든 봉사자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의 담당자를 떠나서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의 입장으로 조언을 통해 인간관계론적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관 사업의 성장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 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자기성장의 기회를 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훗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더십을 통한 성과관리 분석인데요.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하워드 칼라잇의 리더십 유형의 세 가지 범주 중에서 국내 대표 NGO 단체 굿 네이버스의 대표인 이일하 이사장의 리더십 유형은 참여형 리더십입니다. 먼저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리더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왜 이 리더십으로 표기를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일하 이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 NGO 단체 굿 네이버스 창립 정신은 자율과 존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를 토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굿 네이버스의 비전 2030에 담긴 키워드는 변화하는 공동체이고 이는 창립 정신의 연장선입니다. 즉, 굿 네이버스는 지금까지 동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굿 네이버스의 사업 역시 모든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주민이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굿 네이버스와 같은 NGO는
조력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군 네이버스의 리더십은 참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로서의 목표와 성취인데요. 군 네이버스는 미션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투명성, 지속성의 이 3대 사업 운영 원칙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성실한 회계관리 및 조직 운영을 통해서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NGO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정책이 있고요. 이 아동보호 정책에 따른 기본 원칙과 행동 강령들, 특히 그 직원 및 관련자들이 반드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든지, 직원 및 관련자들은 결코 아동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등 이러한 행동 강령들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로서 이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실을 운영해서 정기 감사와 비정기 감사 또한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 있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클린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임직원의 비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클린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신고 시 원스톱으로 접수 조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즉시 징계 및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 그래서 회원 정보 및 모금 및 캠페인 개인정보, 국내 사업 분야의 개인정보, 채용 및 인사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분실하거나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먼저 경영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면 보이는 이 그림에서처럼 먼저는 중장기 계획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먼저 리더가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중장기 경영의 전략들을 수립합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연간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요. 사업 예산 계획들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들을 도축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및 관리들을 시행을 하는데, 사업평가 회의를 통해서 전략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분석과 보고의 체계를 갖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분석이라 그래서 사업평가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내부적, 외부적 환경을 분석하고 동향들을 파악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계획하고 또한 수립하기 위하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사업 및 예산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 예산들을 계획하고요. 예산의 집행 그리고 또는 관리들을 함에 있어서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에 맞게끔 추가 경정 예산을 실시하고, 이거에 따른 사업 평가 및 결산, 분석을 통해서 사후에 이 예산 집행된 것들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내외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이 예산 관리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통한 사명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를 구분해 보았는데, 먼저 사명적 동기는 비전 제시가의 리더십이라 보았습니다. 퀸의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비전 제시가의 리더십의 목표는 기관의 변화와 적응인데, 이것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NGO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기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비전 제시가의 리더십입니다. 네, 이이라 군 네이버스 회장은 군 네이버스의 대북 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관 운영의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금이 잘 모이지 않아 힘들 때 대북 지원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 또는 전쟁 억지 비용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기대하기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단순하게 물품만 지원하는 구호 방식을 탈피하고 그들의 자생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북측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경제적 분기로는 분석가의 리더십인데요. 역시 퀸의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이 리더십의 목표는 기관 활동의 지속적인 향상입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기관 서비스나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을 합니다. 역시 이일한 회장에 의하면 군 네이버스는 기관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사업 대상을 정하고 이를 통한 접근 방법, 사업 수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과 가치관 아래 현재의 자원 활용이 결정되었을까? 군 네이버스는 모금 윤리 원칙에 관한 국제 선언을 존중하고 이 선언상의 5가지 보편적인 원리를 포함시키고 이 각종 기준을 지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금 전문가로서 취해야 할 5가지 보편적인 원리는 정직, 존중, 성실, 공감, 투명성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그 투명성에서 군 네이버스가 투명한 경영 및 자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먼저는 후원금 내역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회계 기준과 기부금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지키며 일원의 후원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아동의 편에서 윤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국내 대표 NGO 단체 군 네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분석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군 네이버스가 기독교 창립 정신에 입각하여서 자율과 존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며 정보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과 조직 구성, 물적, 인적, 인력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조달 체계, 클라이언트와 후원자의 원활한 네트워킹,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3섹터에 해당하는 NPO, NGO 단체의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국내외 사회복지와 인권사업 및 대북 지원 사업의 방대한 정보와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반면에 중간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관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시급해 보였고 예산 편성에 있어 다소 치우쳐진 양상들을 보면서 사업의 방대한 양과 다양성, 많은 업무량도 중요하지만 이를 소화해내는 구성원과 후원자 및 회원관리, 수혜자,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본 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군 네이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성장력이 매우 빠르다라는 겁니다. 1991년 설립된 군 네이버스는 진급도 굉장히 빠르고 조직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인사 조직의 안정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빠른 성장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3년이면 진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직 등 조직의 탈락이 없으면 조직 구조가 역삼각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위쪽의 계급은 그대로이지만 아래쪽의 계급에서는 계속적으로 변동이 이루어져서 조직 구조의 고착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군 네이버스는 이직률과 충원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직률이 2% 이상이면 조직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굿 네이버스는 이직률이 2%를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조직이 빨리 성장하고 변화하는 만큼 인사 조직이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 조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고 진급에 제한을 두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단체의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관은 앞서 제시했던 것처럼 본 단체의 사회복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는 핵심적 가치관,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성의 3대 사업 운영 원칙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정보 관리 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정보 시스템의 근거가 되며 양분이 될 지속적인 관리 속에서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면서 굿 네이버스만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듯 합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단체 사회복지 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초기 굿 네이버스가 도입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3대 사업 운영 원칙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현재 본 단체는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국내를 대표하는 NGO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폭넓은 사업의 확장이 대두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혜택, 추가 예산의 편성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면 본 단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사업에 더욱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NGO 단체 굿 네이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